안녕하십니까,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2.34% 올라서 2572로 마감을 했습니다. 드디어 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. 정말 좀 길었던 하락인데요. 정말 뭐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나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좀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. 아직까지는 하루 반등이고요. 여기서부터 좀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차트로 봐도 거의 아직 바닥권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바닥에서 살짝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모습입니다.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,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.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특히 2%가 넘게 올랐고요. 다우는 0.3%로 좀 부진하긴 했는데, 그래도 워낙 뭐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고요. 특히 엔비디아, 우리 시장에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 기업이죠. 엔비디아가 8%가 오르면서 이 AI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또 희망을 가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16불, 거의 뭐 117불에 마감을 했고요.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보면 반도체 주식들이 다 좋았습니다. 브로드컴도 거의 7% 가까이 올랐고요. AMD도 5%, 그리고 마이크론이 4%, 퀄컴 같은 경우도 3% 이렇게 오르면서 반도체가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빅테크들도 다 올랐고요. 아마존 같은 경우가 2.7% 오르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 중심으로 좀 이렇게 강했고요. 반면에 다른 섹터가 좀 약하면서 다우의 상승이 좀 많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좀 좋았던 뭐 이런 소비재 쪽이 좀 빠지기도 했어요. P&G 같은 경우는 2%가 빠졌고요. 그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도 유나이티드 헬스가 1.5% 이렇게 빠지기도 하면서 그래서 다른 섹터들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제 미국 인플레이션 CPI 데이터가 나왔는데 2.5%가 나왔습니다. 여기 지금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컨센서스는 2.6%였는데 이게 뭐 컨센서스가 뭐 사이트마다 좀 달라요. 2.5%로 본 데도 있고 그래서 거의 뭐 컨센서스대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처음에 사실은 이 CPI가 나왔을 때 미국장이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CPI가 조금 높은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를 하면서 하락을 했다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빠지게 된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빠졌던 거거든요. 근데 이제 CPI가 어쨌든 견조하게 나온 걸 봤을 때는 좀 경기 침체가 아니지 않나, 이런 또 의견이 다시 대두가 되면서 좀 경기 침체 우려를 더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그래도 미국 증시를 좀 따라가네요. 그래서 그동안 정말 너무 하락만 한 그런 코스피 지수가 오랜만에 이렇게 좀 크게 올랐고요.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거의 7%가 오르면서 역시 한국 반도체에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대장이 됐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%밖에 오르지를 못했고요.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처지는 모습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보시면 다른 섹터들도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요. 2차전지도 좋았습니다. 에너지 솔루션이 3.7% 올랐고요. 포스코홀딩스가 4.8% 이렇게 올랐고요.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6% 넘게 오르면서 2차전지도 같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현대차도 3.8% 오르면서 현대차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반면에 최근 상당히 좋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% 빠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좀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2,700억 매수로 잡히면서
드디어 외국인이 좀 매수로 돌아서긴 했습니다.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장중 내내 매도였어요. 매도 쪽으로 잡히다가 막판에 그래도 매수 쪽으로 이렇게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지수는 장이 마감에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모습이라서 상당히 모양은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오늘 하루는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뭐 한국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이런 전망이나 장기적인 성과는 여전히 지금 좋지가 않죠. 여전히 지금 보면 지수가 2560대에 불과합니다. 그리고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도 3.5% 오른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반등이 더 약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인 뭐 이런 주주가치 훼손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상황인데 오늘 또 보시면 금감원장 그 또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렇게 참석을 한 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. 보면 네, 좀 자산 운용사들 이렇게 임원들이 많이 와가지고 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어, 뭐 박유경 APG 전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93년부터 23년까지 미국 GDP가 4배 성장하는 동안 S&P는 10배가 뛰었습니다. 그러니까 GDP보다도 사실 주가지수가 더 오르죠. 주가지수는 성장에다가 또 이제 그 이익이 주주환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GDP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GDP보다 보면 주가지수가 2.5배가 더 올라왔죠. 근데 같은 기간 한국 GDP는 7배가 성장을 했는데 주식은 네, 3배 오르는데 이제 그쳤다고 합니다. 우리는 GDP보다도 주가가 더 안 오르는 그런 좀 이상한 나라였다는 거죠. 그래서 GDP대로만 GDP보다 더 많이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GDP 정도만 올랐어도 코스피가 지금 6천은 됐어야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. 사실은 뭐 미국처럼 GDP보다 2.5배 더 올라갔다고 하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15,000이 넘었어야 됐다는 얘기인 거고요. 정말 미국이랑 우리가 왜 이렇게 투자 성과가 벌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정도로 만약에 우리가 주가 지수가 올랐다고 하면 코스피가 15,000이 넘어갔을 겁니다. 네.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대주주들의 이제 횡포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쳤죠. 도가 정말 지나쳤고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보면 LG 화학의 물적 분할부터 시작해서 SK ENS의 합병 그리고 두산의 밥캣 뭐 강탈까지 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거를 두고 볼 수가 없다.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이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좀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, 네,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, 뭐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만약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까지 돼가지고 주식시장이 선진화가 된다 그러면 뭐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정말 뭐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증시고요.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뭐 4천, 5천은 뭐 금방이고 장기적으로는 1,200,000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증시거든요. 네, 그래서 좀 우리나라 증시 투자자들도 조금 희망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리고 또 여론이나 이런 걸로 계속해서 압박을 해야겠죠. 어쨌든 우리 증시도 좀 정상화가 돼서 미국처럼 좀 우상향이 되는 그런 증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뭐 이렇게 좀 반등을 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. 다행히 그래도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 뭐 그래도 무난하게 큰 문제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당분간에 어쨌든 미국 증시 상승의 효과는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. 네,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